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실전편 마지막 시간 행렬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행렬 인수분해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협업 필터링이란 걸 배웠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전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품들의 속성들을 우리가 찾아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 협업 필터링은 나와 유사한 그런 유저들을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어.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 행렬 인수분해라는 건데요. 행렬 인수분해는 이제 협업 필터링의 한 종류긴 해. 근데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행렬 인수분해가 정확히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라는 거는 얘들아 나눈다는 뜻이야. 어떤 걸 나눠주는 거야. 자, 내가 주어진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인 거예요. 지금 진영과 상배와 정찬이 킹덤, 슬기로운 의사생활,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평점을 내려줬는지 그 데이터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궁금한 거는 정찬이가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찬이와 비슷한 유저를 찾는 거였고, 이제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를 들고 왔었어. 이렇게 한 줄을 들고 와서 여기에 대한 속성에 해당하는 그 앞에 이제 속성 세타 값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줬어. 정찬을 지금 정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정찬에 관한 행을 하나 들고 와서 이 킹덤 슬 2에 해당하는 그 세타 값, 거기 속성 세타 값들을 찾아서 값을 구해줬었어요. 자, 근데 행렬 인수분해는 조금 반대로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의 단점인 그러면 그 속성을 직접 정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주관적이잖아요. 그 주관성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협업 필터링의 장점 조금, 그다음에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게 행렬 인수분해인데, 주어진 행렬은 이거야. 요 행렬이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곱해서 평점 행렬이 되는 두 가지 행렬을 구하는 게 행렬 인수분해예요. 행렬 인수분해가 뭐냐면 곱해진 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 나눠지는 그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주어진 거를 어떻게 두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이 행렬은 얘들아 유저의 취향에 관한 행렬이지. 진영이가 이제 로맨스나 코미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취향에 대한 행렬이고, 이 행렬은 뭐야? 영화의 속성에 관한 행렬이죠. 즉 킹덤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펜트하우스의 그 속성에 관한 행렬인데, 이 두 행렬을 이제 나누어서 곱해져서 평점 행렬이 되는 두 가지 행렬을 구하는 건데, 목표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값, 이 모든 값을 학습하는 거, 이 속성 값들을 이제 컴퓨터가 직접 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 값을 정해주게 하는 거야. 즉 속성의 값들을 이 머신러닝으로 최적화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피처 러닝이라고 해서 속성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자, 딱 하나 곱해서 평점 행렬이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행렬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면 선생님, 로맨스랑 코미디를 직접 정해주는 것 자체도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맨스랑 코미디는 내가 그냥 처음에 임의로 정해준 설정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왜 경사강법 할 때 임의로 초기값을 넣어줬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임의로 그냥 로맨스 코미디라고 한 것뿐이야. 나중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변질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행렬 인수분해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값은 이 평점 행렬이에요. 이 평점 행렬은 얘들아 행렬을 이용해서 값은 y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1행 1열, 지금 진영이가 킹덤에 대한 평점, 진영이의 3에 대한 평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순서로 이렇게 써줄게. 진영이의 3에 대한 평점, 진영이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평점.
성배의 킹덤에 대한 평점, 성배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평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 두 행렬을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영이가 로맨스와 코미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맨스, 킹덤의 로맨스와 코미디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곱하면 진영이가 킹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 거야. 즉, 이 y11 값은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 행열을 곱해주는 거야. 즉, 세타1의 1에 이 세타1은 얘들아, 세타1은 이 값에 해당해. 세타1의 1에 그 다음에 x1의 1에 더하기 세타2의 1에 그 다음에 x2의 1이야. 자, 데이터 자체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는 거야. 이게 기준인 거예요. 진영, 성배, 정찬.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번째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이 아래 첨자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진영이가 로맨스와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킹덤의 로맨스 속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코미디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개의 값이 더해서 진영이가 킹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점이 나오는 거야. 하나만 같이 해볼게. y에 그러면 성배가 킹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 성배가 그러면 성배가 킹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겠지. 두 번째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타1의 2가 되겠지. 세타2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1의 2 곱하기 x1의 1 킹덤의 로맨스 속성, 그 다음에 세타2의 2 두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속성, 그 다음에 세타2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주어진 값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모르는 값들은 보통 r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법까지 배워봤고, 그 다음 똑같아. 우리가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형얘기였어. 선형얘기를 경사하강 돌려서 최적의 세타 값을 찾아서 해주는 거였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단 선형얘기랑 달리 세타 x 값들이 많은 거야.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손실함수도 굉장히 좀 복잡한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 2분의 1은 내가 경사하강 편미분을 위해서 조금 값을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해준 거고요. 이 손실함수는 실제 평점 데이터가 있는 유저와 유저와 영화들에 대해서만 구해서 더해준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실제 평점 데이터가 있는 애들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로 평점 데이터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하지 않고 그냥 손실함수를 하는 거야. 즉, 이 값에 대해서 이 세타 x 값을 내가 이제 정해줬을 때 나오는 예측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측값에서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더한 값. 그거를 이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평점 데이터가 있는 유저와 영화들에 대해서만 손실함수를 구해서요. 경사하강은 마찬가지야. 그런데 경사하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편미분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지. 각 데이터들을 이 각 값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즉 12개에 대해서 편미분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요? 데이터 업데이트 되는 편미분 해야 되는 변수가 1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세타 값과 x 값을 찾았어요. 여기는 세타 값뿐만 아니라 x 값까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경사하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최적의 세타 값 x 값을 찾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찬이가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평점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손실함수의 볼록도를 보면 일단 세타와 x 변수가 2개라는 것부터
이제 컨벡스 함수, 즉 아래로 볼록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떤 값을 했을 때, 최적화를 했을 때 이 값에 내려올 수도 있지만 최적화를 했을 때 이 값에 내려올 수도 있어. 즉 컨벡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려오는 값이 최소값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함수 우리가 경사하강을 하는 이유는 임의로 설정한 세타나 x값보다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값들이 항상 더 성능이 높고, 그다음에 최소점이 아니더라도 극소점을 찾아도 성능이 충분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벡스 함수가 아니더라도 경사하강법을 쓰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의로 초기화를 여러 번 해서 경사하강법을 여러 번 많이 한 후에 나오는 그 세타 x값 여러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러면 거기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쓰면 그래도 성능이 좋은 모델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평점 데이터는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정찬이가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보는지 그 평점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행렬 인수분해라는 거는 각각의 유저의 취향에 관한 거, 그리고 영화의 속성에 관한 행렬들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직접 그 값을 만들게 학습시켜서 그 값을 유추한 후에 그 행렬에 만든 최적화된 세타와 x값으로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각 데이터에 임의로, 첫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작은 임의의 값들로 초기화를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도 왜 이제 그냥 선형회계에서도 세타 값을 그냥 임의로 일단 주고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초기 값을 세팅을 해놔요. 세팅을 하고 나서 손실함수를 만들고 거기서 최적화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 속성 개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 속성에 관해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 이 속성은 사실 너네가 알다시피 속성은 사실 점점 큰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 속성들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취향과 속성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실제로 최적화되는 값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이게 로맨스 코미디에 관한 속성 값인지 우리 의도와는 달리 이게 로맨스 코미디가 아니라 뭐 호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 로맨스 코미디라는 단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대신 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 같아야 되죠? 이 열의 개수는 우리가 직접 설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 걔는 그리드 서치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는 하이퍼 파라미터, 즉 속성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맨스와 코미디 자체의 이름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서 거기에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세타값, x값을 최적화한 후에 정찬이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평점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렬 인수분해라는 거는 사실 2006년에 이제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이먼 펑크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만들어서 유명해진 거고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근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얘들아, 그것만 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 그리고 협업 필터링, 그리고 행렬 인수분해 세 가지 방식을 다 이용해서 거기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쓰면 되고요. 하나 질문을 하자면 행렬 인수분해는 협업 필터링 방식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의 장점,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의 장점을 차용했다고 했는데, 왜 협업 필터링 방식의 한 종류인지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 협업 필터링이라는 거는 다른 유저들의 취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너네가 이 정찬이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값을 유추할 때 내가 이것만 이용하진 않아. 그러니까 즉 정찬이와 펜트하우스의 값만 이용하진 않아. 이 업데이트 되는 거는 다른 유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협업 필터링 방식이잖아. 그래서요, 이거는 행렬 인수분해는 협업 필터링의 한 방식의 종류라고 보면 돼. 방식의 한 종류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어? 이거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왜 그 방식의 한 종류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행렬 인수분해를 배울 거고, 행렬 인수분해 깊게 들어가면 계산을 유도하고 미분하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너무 어려워서 안 할 거고요. 행렬 인수분해는 하나만 알아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하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컴퓨터가 내가 주어진 평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화의 속성, 그다음에 유저의 취향에 관한 행렬을 직접 구해주는 거. 행렬에 대한 그 세타값, x값을 직접 구해주는 방식. 요거를 행렬 인수분해라고 하고, 이거는 다른 유저들의 취향까지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해서 최적화된 값이기 때문에 협업 필터링의 한 방식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